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증권에서 중국 증시 열심히 보고 있는 박수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비싸요. 예요. 뭐가 다 도대체 비싸다라고 하는 건지 우선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또 이번 주에 어떤 중국 증시 어떤 일들이 있을지 한번 체크해 볼 시간이 필요하겠죠. 자, 이번 주에는 중국의 물가 지표가 발표 예정입니다. 사실 2월 달에 CPI, PPI 지수 그렇게 크게 숫자 자체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3월에는 좀 반등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은 있지만, 사실 CPI 자체는 조금은 지금 뭐 1.0 수준보다는 높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은 있는데, 사실 PPI 지수 자체는 약간 기대감은 더 낮아졌다. 뭐 이런 부분들 유념하시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중국의 물가 지표는 아직까지 뭐 인플레이션 자체를 논하기엔 굉장히 어려운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23 알리클라우드 서밋이라는 이제 뭐 알리바바 측에서 굉장히 큰 행사를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알리바바가 현재 진행 중인 이제 곧 상용화에 들어갈 뭐 챗GPT 관련된 모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어떤 모델일지 뭐 이런 기대감이 좀 몰릴 수 있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목요일에는 수출입 지표도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수출입 지표도 기대감이 굉장히 낮아요. 지금 중국의 뭐 여러 가지 공장이라든지 뭐 소비 회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돌아가는, 우리의 생각보다 좀 재고도 많이 쌓여 있고 이런 이제 가동 같은 게 소비 회복이 조금 늦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수출입 지표도 요 2월보다는 어떤 식으로 좀 반등할 수 있을지, 또는 마이너스 폭을 좀 줄일 수 있을지 여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이번 주에 좀 이슈는 미국의 물가 지표와 FOMC 회의 공개가 남아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 중국 시장만으로도 여러 가지 좀 지표들이 있긴 하지만 미국만의 경제 지표 그리고 통화 정책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이번 주에는 좀 여러 가지 확인할 것들이 많고 여러 가지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겠다 싶은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주요한 내용들은 제가 다음 주에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팔로우 해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앞에서 비싸요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에 중국 증시 거래대금 1조 위안 정도 수준을 회복하고 있어요. 제가 지지난주 자금 흐름 이제 짚어드렸을 때도 어쨌든 흐름이 그래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뭐 3월부터 최근 4월 초까지는 1조 위안 수준까지도 회복했기 때문에 투자 심리 자체는 조금씩 이전보다는 회복됐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1조 위안 정도 되는 자금들이 증시에 들어왔는데 혹시 많이 갖고 계신 종목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들고 있는 뭐 중국의 대형주 많이 올랐나요? 좀 사실 체감하기 어려우실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올랐다고는 하는데 뭐가 도대체 오른 건지, 투자 심리가 좋아진 건가? 라고 좀 애매하게 느껴지시는 와중에 저는 지금 중국에 있는 주요 지수들의 좀 최근 흐름을 짚어봤어요. 자, 우선 YTD. 올해 연초 1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 지금 기준을 보시면 저 과창 50 지수가 YTD로 20% 이상 올랐습니다. 그 나머지는 한 좀 8%, 7%대 정도 올랐고, 그리고 주간 단위로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 기준으로 봤을 때 과청 50지수 이만큼 오르고 나머지는 한 1, 2% 정도 수준으로 올랐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금이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구나라는 게 한눈에 딱 들어오시죠. 그래서 과청 50지수가 너무 많이 올랐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수 안에서도 섹터를 좀 볼게요. 자, 섹터 중에서도 이렇게 길게 뻗어 있는 봉 차트 중에 YTD 올해 1월부터 4월 7일까지 주요 섹터 중에 가장 많이 오른 섹터가 통신 서비스와 IT. 거의 통신 서비스는 40% 넘게 올랐고요. 이 업종 자체로만으로. IT 업종도 30% 가까이 올랐다라는 점이죠. 나머지는 보시겠어요? 한 5%, 10% 미만 수준으로 지금 나머지는 그냥 고만고만하게 연초 대비 상승이 나타났다는 게 보이실 거고, 주간 기준으로도 좀 마찬가지죠.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과창 50지수가 그렇게 많이 올랐고 과창 50지수를 끌어올렸던 또 이런 통신이나 IT 업종의 또 쏠림 현상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를 또 다시 한번 눈에 보실 수 있는 겁니다.
딱 눈에 보이시죠? 자, 과창 50지수와 IT 업종의 초강세는 어떤 이유 때문이냐라고 궁금해하실 건데요. 자, AI와 챗 GPT가 올해 연초부터 핫한 이슈였죠.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지금 핫하다, 뜨겁다라는 걸 제가 보이차에서도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까지도 굉장히 뜨겁다라는 점이었고, 여기에 더불어서 AI, 챗 GPT에 필요한 반도체 기술, 거기에 미국이랑 일본이랑 중국의 반도체 규제를 더 강화한다더라, 이런 내용이 나올수록 중국에서는 어떻게 한다? 우리는 강하게 중국 반도체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온 영혼을 갈아서 이 반도체 업종에 투자할 거야. 반도체 발전에 투자할 거야. 인재 양성, 생산력, 기술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 돈은 무조건 다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의지가 더 강화되고 있다라는 점이 오히려 시장에서 크게 작용을 한 거고요. 그런 배경에 또 정책들이 계속 있는 거죠. 이 정책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에 대한 정책도 있을 거고, 더 큰 그림에서 이런 AI 산업도 발전시키고 과학기술 강국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메시지가 이미 꾸준히 이전부터 나왔다라는 점입니다. 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좀 글씨는 안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선 20차 당대회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시진핑 주석의 3연임 그리고 20차 당대회 핵심 키워드를 살펴봤을 때 가장 크게 자리를 예전에 없었던 내용들이 나온 게 이 빨간색 표시였는데요. 이 빨간색 표시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과학, 교육 및 국가진흥 전략 실행, 현대화 건설을 위한 인재 지원 강화. 어쨌든 과학기술을 더 강화시키고 인재를 육성하고, 그리고 여기 빨간색 국가안전체계와 능력 강화, 이런 것들, 국가안전, 데이터 안전 이런 것들이 다 일맥상통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도 그때 당시에 굉장히 과학기술이 강조가 되었고, 여기서 아까 이어서 봤을 때 20차 당대회 때 디지털 중국과 과학 강국 건설을 강조를 했을 때 제가 이 그림은 몇 번이나 보이차에서 보여드렸던 자료인데요. 보이차뿐만 아니라 제가 쓰는 자료에도 지금 계속 써먹고 있다. 그래서 중국에서 당시 정보기술 응용 산업에 대해서 이 테마가 굉장히 부각이 됐었고, 하드웨어 그리고 그중에서 반도체라든지 CPU, 서버 이런 것들, 그리고 소프트웨어, 정보 보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각됐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모두 맞물려서 시너지 효과를 나고 있다. 그래서 그 시너지 효과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업종 쏠림 현상, 지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기에 더해져서 이제 중국에서도 여러 가지 미국의 이제 빅테크에서 챗 GPT가 발표가 되면서 중국도 우리도 하고 있어. 우리도 지금 열심히 주요 빅테크 바이두라든지 알리바바라든지 그 외에 징동이든 화웨이든 챗 GPT 어쨌든 이런 프로그램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점이 더 지수의 쏠림 현상에 플러스 알파 더 기름을 끼얹어서 지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라는 점이죠.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너무 비싼 상황이에요. 단기 과열 상태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주 자체는 지금 그렇게 매출 말고도 순이익이 지금 그렇게 잘 나오는 기업들이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PSR 기준으로, 그러니까 주가 매출 비율로 봤을 때에는 PSR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큰 비싼 상황이다. 그래서 AI 테마로만 봤을 때도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클라우드 자체로도 지금 거의 PSR 상당 수준까지 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신초항이라고 하는 요 정보기술 응용 산업에 대한 테마의 PSR 자체로도 지금 뚫고 갔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 내부에서도 지금 이 섹터들, 이 관련 기술주들 너무 올랐다라는 이제 경고의 메시지들이 사실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의가 좀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지금 만약에 그 전에 들어가신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 사실 내가 이거를 사볼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지금은 좀 때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펀드플로우 자체도 좀 확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중국에서는 각 지수별로 그 자금의 흐름이 딱딱딱 나눠져서 나오진 않지만 그 안에서 이제 ETF의 흐름을, 중국 로컬 ETF의 흐름을 좀 제가 찾아봤는데,
최근 지난주부터 이제 좀 비싼 것 같아. 단기 과열 기간이야. 뭐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와중에 펀드 플로우를 보시면 어쨌든 주요 지수에 대한 ETF는 뭐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지만 자, 과창 50주 제가 아까 굉장히 비싸다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거에서는 어쨌든 순유입액 자체는 좀 다른 것보다는 규모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빨리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각 업종, 섹터별로 그럼 요즘에 중국 기관 자금들은 어떤 섹터 ETF를 많이 사고 있니? 기관 자금뿐만 아니라 중국 내부에서는 어떤 섹터 ETF를 많이 사고 있니? 라고 했을 때 지난주부터는 조금씩 변화가 나타났어요. 제약이라든지 의료 그리고 뭐 주류, 신에너지 쪽으로 좀 매수세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 많이 올랐던 반도체 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지금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 자금의 흐름이 지금 너무 많이 오른 상태라는 게 이제 조금 쉬어갈 때가 됐다라는 뭐 이런 자금의 흐름이라든지 내부적인 뭐 언론사라든지 아니면 증권사에서도 이런 의견들이 종합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한 단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4월에 단기적으로 유의해야 할 점은 자,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은 뭐 매출은 좀 나올 수 있겠으나 이제 예전보다 나올 수 있겠으나 여전히 아직까지 투자가 더 많이 집행이 돼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순이익단에서는 실적 숫자가 나오기 힘든 업종,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실적 시즌에 맞물려서 차익 실현 매물이 더 세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또 많이 오른 만큼 또 많이 빠질 수 있는 구간이 예민한 구간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 단기 과열, 밸류에이션 부담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주의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나 기술주, 반도체, 챗 GPT, AI 관련돼서 최근 들어 많이 올랐던 업종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여기에 더불어서 이번 주 발표될 중국의 물가 지표, 수출입 지표, 그리고 미국의 경제 지표 어쨌든 미국도 물가 지표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통화 정책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을 하시면서 이번 주 시장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지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 보이차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